해운대에서 꽤 유명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균이만 노려보고 씨가 딱 지나가는 거고. 세계 최고는 이유가 있다. 야, 이게 뭐야 여기? 자, 하이브 여기 보이세요? 뭔 일입니까 이거 도대체? 저희가 좀 스케일이 커졌네요. 나 여기 괜히 들어와가지고 여기 면박당하고 이러면 진짜 나 이제 안 한다 이거. 야, 진짜 이 사람이 섭외가 됐어? 저희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사회나 수상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배달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운전박대 당하면 여기 다 책임이 알겠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1세대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다 소화한다는 인간 K-팝 소화제 손성등님 맞으세요? 네, 제가 바로 인간 케이팝 소화제 손성등입니다. 아,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혹시 시간을 잠깐 있으시면 들어가서 제가 네, 시상식을 그럼요. 배달해드리겠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당신의 시상식을 배달해드립니다. 서클차트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방문형 시상식 어워드 딜리버리맨 최광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상식을 배달해드릴 분은 저희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모두 사회나 스타일상 커리어그라피 부문에서 수상을 하신 대단한 안무가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 K-팝까지 전부 소화해버렸다라는 인간 소화제 퍼포먼스 디렉터 손성득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장소가 네. 이게 또 하이브 이 안무실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의 연습실입니다. 이 BTS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의 그 숨결이 여기 있는 네, 맞습니까? 여기 이 자국들 보시면 다들 이게 지금 비가 지나가는 그 자리인가? 야, 굉장한 자리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퍼포먼스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손성득이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디렉터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겠는데 네, 뭐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안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많은 요소들, 뭐 무대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효과 그리고 뭐 의상, 더 나아가서는 뭐 트레이닝부터 캐스팅까지 모든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된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댄서로서는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5학년 정도 됐을 때 학교에서 아람단이라고 아람단. 저도 아람단. 아,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저희 조에서만 장기자랑을 하러 나오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아무도 안 나가지? 이러고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번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서 듀스의 이제 나를 돌아봐라는 곡에 춤을 췄는데 반응이 정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름 뭐니? 너는 어느 학교니? 이런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춤에 빠지기 시작했고 꿈을 키워왔었죠. 그때는 뭐 유튜버가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처럼 뭐 없었죠. 댄스 학원도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거 어떻게 춤을 배우나요? 매일매일 모든 가요 프로그램들을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들 다 공부할 때 그때 다 가요 톱10 이런 걸 보면서 그렇죠. 가요 그냥 톱10이었거든요. 이걸 했구나 이걸. 네. 아. 부모님이 많은 추억을 기록하신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휴지로 이제 막으면 녹화가 또 돼요. 그렇죠. 성가대 뭐 이런 거였는데 유피가 나고 있고. 이게 춤으로는 계속 짱을 먹고 네. 저쪽에 잘 나가는 나와 배틀에서 보내버리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원래 비보로 시작했었어요. 비보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대에서 그래도 꽤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해운대를 다 정리했구나 그때. 네, 그랬었죠. 네. 부산을 다 정리하고 야 부산이 좀 좁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 안무팀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입단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때 이제 ING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뭐 H.O.T, 뭐 SES, 뭐 신화 가장 핫했던 안무를 했었던 그런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몇 번째 오셨어요? 이러길래 몇 번째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4번째예요. 여기는 춤을 아무리 잘 춰도 한 번에 절대 안 붙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꾸준함을 본대요. 이러길래 본인이 잘하면 그래도 한 번에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본인은 몇 번에 붙으셨어요? 저는 한 번에 붙었죠. 거의 뭐 천재네.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천재예요. 네. 예, 천재.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계속 댄서 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하셨나요? 행복한 만큼 많이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그래서 오히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군대였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군대 얘기가 나서 말씀드린 건데 군대에서 강시혁 의장님이 잡지에 인터뷰한 거를 그때 처음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잡지로만 보시다가 두 분이 조우하게 된 계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셨을 거예요. 네, 전역을 하고 춤을 안 추려고 했었어요. 경제적인
또 컸었고 한국에서의 댄서로서의 비전이 사실 그렇게 꿈꾸고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는 찰나에 ING라는 팀의 누나가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빅히트의 주희라는 보컬 멤버가 있었는데 그 레슨을 맡겼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외주 인력이 아니라 빅히트 식구가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회사에 조그마한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 같이 가자 와라 라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몇 없었던 직원이 진짜 몇 없었죠. 한 테이블에 다 있었으니까요. 빅히트 직원이 네, 한 한 테이블에 테이블에 다 있어. 아티스트 포함해서. 그래서 네, 이제 시영님은 어깨 동무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어떤 가수로 만들 거고 어떤 회사를 만들 거고 그런 길에 있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물론 그런 자리에서 가볍게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진심으로 다가왔었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저에 대한 비전까지도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지금 뭐 하이브 뭐 여기서 오라면 당장 가는데 그 당시 빅히트라는 아티스트가 포함해서 한 테이블에 앉는 아주 정말 조그만 네. 회사인데 네. 그런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영님이랑 그 얘기를 하고 되게 큰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댄서 선배 형들에게도 이거 어떤 결정이 좋겠습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형들 아직도 만나는데 야 너 그때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수많은 보이 그룹을 시작부터 함께 했어요. 뭐 방탄소년단뿐만 네. 아니라 뭐 TXT 네.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시영님이 이 퍼포먼스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생각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힙합의 베이스가 된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힙합 하면 어디야? 그럼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본인은 확고하셨지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가라는 네, 정말로 시영님이 예산을 가지고 와 주셔서 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연습생 한 명만 너가 데리고 갔다 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국 시를 아 정국님이랑 같이 네. 하신 거예요? 와. 백팩 메고 이제 같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댄스 스튜디오 다니고 미국 사람들은 뭐 먹나 뭐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뭐 어떤 분위기냐 그때까지만 해도 정국 씨가 되게 샤이했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눈이 완전 눈빛이 바뀌어서 포텐이 막 터지더니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었죠. 이게 지금 당장 앨범 제작비도 아니고 네. 무용에 투자한 거잖아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야 이거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네. 거잖아요. 더 좀 감사하고 더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정국 씨한테 뭔가를 계속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시영님이 그러지 마라.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느끼고만 와. 그 이후에 또 아티스트랑 연수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TXT에 연준 씨랑 태연 씨랑 이제 같이 제가 갔었어요. 아 그때는 좀 이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 때 가신 거예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었던 것 같네요. 왜냐면 두 명이 갔잖아요. 네. 두 명. 네. 그때 정국 씨가 이제 설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연습생들은 이제는 다 가요. 하이브의 트레이닝의 이제 문화가 됐죠. 입이 늘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K-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들이 세팅이 됐어요. 네. 몇 멤버는 캐스팅할 때부터 손성동님이 깊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때 캐스팅팀 팀장님의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들이 있어서 이제 막 돌아가는데 뷰 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저희 회사 연습실에서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 잘생긴 교복 입은 친구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다 보니까 뷰 씨인 거예요. 아 뽑혔구나. 됐구나. 첫 무대 우리 딱 네. 세웠던 게 어떠셨어요? 그거 만들 때까지? 처음 사전 녹화를 했어요. 저희 앞에 사전 녹화를 했었던 다른 걸그룹의 팬분들이 채워주셨어요. 진짜 누구야? 뭐 방탄소년단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웅성웅성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표정들이 너무 빠져있는 거를 전 봤어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뭔가 전율을 느낄 거야 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옆에 김성현 님이라고 비주얼을 담당하셨던 그분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됐어. 우리가 생각했었던 만큼의 어필은 최소한은 무조건 됐을 거고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 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직도 데뷔 날이 되면 그때 그 영상을 저도 봐요. 집에서 보고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건 실력이 좋은데 어떡하란 말이야. 반면에 또 이제 우리 하이브 아티스트 중에 또 손수님과 연관되고 있는 게 이제 TXT인데 네. BTS 준비했을 때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BTS 때와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또 다를 거라고도 생각했었고 또 태생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리고 또 구별을 지으려면 스태프들부터도 뭔가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같이 개입을 하긴 했지만 최대한 TXT의 새로운 그 스텝들이 잘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분리를 시켜서 서포트를 하고 좀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다르게 가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우리 손성님이 했던 수많은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수월하게 이제 완성한 퍼포먼스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완성했던 퍼포먼스. 네. 타이틀곡 중에서 제일 빨리 만든 거는 봄날. 춤을 추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다라는 거를 시영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곡은 멤버들의 아우라로서 무대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안무를 안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타이틀곡에 안무가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때까지도 와 진짜로 안 해도 되나 하고 있다가 커뮤니티에서 기대감이 막 이제 저한테 막 전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런데 없어도 돼 이러다가 제가 시영님한테 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고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원래대로 안 하고 괜찮으면 한번 해보시죠 하고 진짜 후다다다닥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명곡 봄날 탄생이 됐네요. 제일 오래 걸린 거는 사실 페이크 러브도 그랬었고 DNA도 좀 그랬었고 페이크 러브는 또 당시에 미국의 아주 큰 시상식 맞아요. 무대에서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압박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서 그때 좀 눈물을 흘리거든요. 예. 매 앨범마다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치도 커지고 담아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부담이 정말로 컸거든요. 이제 오늘 빨리 이거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서 내일 일본 스케줄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멤버들에게 이 안무를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무를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고 병원에 갔다가 일본에 가서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춰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렸던 그 기억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안 만들면 나머지 멤버들이 아예 연습실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다 밀리는 거죠. 제가 못 만들면 뮤직비디오도 못 찍는 야 거고. 환장하겠다 네. 진짜.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손들이나 노려보고 빨리 안 내나? 그런 압박감을 지금 네. 다 이겨내고 사실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닙니다. 야. 네. 손성득과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은 소위 말해서 칼군무 그런 네. 부분을 원래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룹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칼군무가 되어야지 그 중에서 한 명씩 튀어나왔을 때 그 매력이 더 돋보이고 확실히 전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연습하는 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도 피곤해 하는데 갑자기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야, 너네 왜 그래? 이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열심히 많은 양의 연습을 소화를 하면서 노하우도 생겼고 그들의 룰도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과 그 무대로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진정성 있는 이런 마인드가 연습에도 배어 있어서 이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는 이유가 네. 있다.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비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기반으로 많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또 일을 해보고 무대를 만드는 게 꿈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성득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건 비결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어지는 다음 편에는 손성득님만을 위한 탑5 차트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이너마이트가 머리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아니면 나 지금 발차기가 있어요. 발차기. 발차기?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